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분 계시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이 알테오젠요. 알테오젠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알테오젠이 11만 2천 원에 네. 5%요. 11만 2천 원에 5% 비중 있으십니다. 네, 전체 비중 가운데 5%가 정말 속을 많이 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 넘게 하락하면서 44,950원 선 기록했고요. 38,000원까지 버텨내신 우리 시청자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아직도 이 종목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대응하시는데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추매, 얼마에 추매할 수 있나 해서요. 네. 재매수 해가지고, 이거 빠져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 대응 방법 좀 알려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바이오주 이전에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이오 많이 물려있어요. 그러시군요. 바이오주를 네.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더 이상 네. 견디기 어려운 알테오젠 탈출 전략을 짜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문상 차장님 전략 주시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플랜이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냐, 반등시 매도를 하냐, 아니면 여기서 물을 타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비중을 늘리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펼쳐야 할 텐데,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전통적인 제약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뭐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공격적인 어떤 디벨로퍼의 입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안정적인 제약사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매출에 많으면 한 20% 넘어가는 선에서 디벨로퍼의 비즈니스를 모델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있고요. 반면에 완전한 디벨로퍼,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들 있잖아요. 매출이 그냥 제로고요. 매년마다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손실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모델이 라이센스 아웃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비파마들한테 글로벌 임상 1상 종류 내지는 이상에서 라이센스 아웃 파는 구조가 이제 얘네들의 어떤 이익 모델인데, 근데 이제 이러한 이익 모델을 거치면서 우리가 13년도일 거예요. 한미약품이 그 퀀텀 프로젝트가 라이센스 아웃이 한 3조, 4조 이렇게 경험이 나면서 바이오주들이 일정 부분 버블이 꼈었죠. 그래서 국내 바이오주들을 보면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하기에는 국내 바이오 회사들 1세대 회사들을 보면 메지온, 과거에 바이로메드였었던 지금 현재 헬릭스미스 이런 회사들 보면 신라젠까지 이런 회사들 보면 시가총액이 1등, 2등까지 올라갔었던 주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계속 겪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런 류의 회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분께서도 굉장히 비싼 가격대에 매수를 해오셨는데 바이오 섹터가 한번 이렇게 버블 아닌 버블이 올라오려면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이 올라와 줘야 되고요. 특히나 바이오 섹터에 자금이 쏠려야 돼요. 쏠리려면 한두 종목의 스타 종목들이 탄생이 돼야 될 텐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스타 종목으로 탄생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신약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바이오 베터 내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약의 제형 변경하는 뭐 예를 들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뀌는 어떤 SC 제형으로 어떤 전환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업사이드로 상방을 높게 잡기에는 좀 애매한 회사입니다. 대신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내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현재 제일 핫한
펩트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들은 병용 투여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걸려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키트루다랑 히알루로니다제 제형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주가가 올라가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금적으로 지금 현재 계좌 포트폴리오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요. 추가 매수가 불가하다라고 싶으면 길게 봤을 때는 65,000원 정도 선, 전고점 라인이 65,000원 정도 되니까 이때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이때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올 경우에는 이때 시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6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매 가격은? 추가 매수 지금도 여유 있으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격이에요? 예. 네. 아, 네. 아우, 너무 오래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더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추매 가격이 얼마, 지금 가격에 추매할 수 있다고요? 네, 현금 여력은 있으세요? 네, 조금 있어요. 예.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네, 그래도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비중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 지금 알테오젠의 그 현재 자리는 이 구간에서 더 깨질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현재 대장주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충분히 그 대장주로 설 수 있을 만한 요건은 알테오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갖춰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모멘텀은 없어요. 근데 내년쯤에 그 키트루다 병용 투여하고 있는 SC 제형이 내년도쯤에 그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바라보고 미리 선매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잃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간 투자 네.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이 좀 길고 긴 싸움에서 잘 싸우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테오젠 바이오 버블과 쏠림이 일어날 때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대세 상승장이 올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 아직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스타 종목이 나온다면은 알테오젠도 후보군 가운데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제형 변경 기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그 내용 들으셨겠지만 2022년에 증권사 분석에서 알테오젠이 원격 진료 시대에 항암제 자가 투여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이런 제형 변경 기술이 더 크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목표가 1차적으로 64,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권희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관광개발 1,350원의 비중 15%.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롯데관광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17%가 하락한 1,370원 선 기록했고요. 바닥 9,000원 선대 딛고 나서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카지노 관광 관련주 롯데관광개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사봐도 될 자리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아쉬운 게 이제 섹터가 자금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죠. 이게 결국은 시장의 그 에셋 얼로케이션 기점으로 봤을 때 롯데 관광개발에 속하고 있는 어떤 여행 레저 쪽 섹터가 업황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코로나가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유입되는 거 보면은 데이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투어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흘러요. 이게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피해주들 같은 경우가 2020년도 기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하나도 안 깨졌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약간의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먼저 밀리기 시작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쉽게도 지금 구간은 그러한 어떤 선반영된 부분들이 주가가 이런 기대감이 좀 꺼지면서 좀 밀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그 기점에서는 올해 연말 기다리고 매수한다라는 컨셉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는 충분히 매수하실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저기 제주도 드림타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드라백이라던가 홀들 같은 경우도 좀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좀 필요해야 할 텐데 제일 좋은 모멘텀은 외국인 입도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한 선일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연말 정도 타겟으로 봐서 목표 주가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전저점 깨지면 매도 기점으로 보는 걸로 보시고 손절은 9,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전략 세워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이 속해 있는 카지노 등의 레저 업종, 현재 소외되어 있는 업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 본다면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점, 주가 바닥 국면일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모멘텀 강력한 것은 외국인 입국객 수의 폭발적인 증가. 하지만 투자 심리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100원 설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직접 남겨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 계시는데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리노공업이고요. 네. 14만 1,000원에 100%요. 14만 1,000원에 100% 비중 갖고 계시는 리노공업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직 멀었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17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긴 한데요. 1.96%가 하락한 15만 9,9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예. 네. 아, 이제 17만 원 올라갔을 때, 17만 2,900원 올라갔을 때도 손절 안 입절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도 하고 그럴 텐데 제가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예. 근데 2분기하고 3분기가 좀 낮을 거라 그러는데 위로 목표가가 얼마까지 좀 갈 수 있을까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또 정보를 주시네요. 네,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2분기보다도 3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리노공업 저희가 진단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국내 후공정 테스트 업체 중에서는 제일 MS가 높고 그리고 포고 소켓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저는 리노공업을 되게 좋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반도체 섹터 자체가 눌린다 하더라도 다른 여타 반도체 섹터 장비사들 내지는 뭐 후공정 업체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매출 사이즈의 어떤 변동성이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했을 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매년 매출에 대해서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 마련일 텐데, 반면에 이제 경쟁사라고 불리우는 뭐 같은 속해 회사기는 하지만 ISC라던가 리노공업에 비교를 해보면은 ISC 같은 경우가 러버 소켓 비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ISC가 이제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뀌면서 한번 두 차례 바뀌었죠.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바뀌었고, 그러면서 리노공업이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리노공업은 2018년도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점에서 봤을 때도 단 한 번도 탑라인이 꺾였던 적은 없었었고요.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연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눌렸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익률 방어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2021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매출액 2,800억의 영업이익 1,100억 나왔었던 때랑 지금이랑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올해 실적 다 뜯어보면은 연간 반도체 장비 회사들 다 안 좋거든요. 되려 적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치 기점으로 봤을 때 매출액 2,600억에 영업이익 989억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시청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 3분기 실적 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이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슈팅돼서 올라왔었던 부분들 보면은 먼저 슈팅이 나서 올라왔었던 거지, 오히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현재 리노공업은 여타 경쟁사들에 비해서 업사이드 룸이 더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리노공업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타겟 멀티플 22배 적용시키면 목표 주가는 20만 원 이상 올라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제시해드려서 60 이상 깨지면 자리인 14만 4천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전략 어떠실까요? 아니 근데 소름이 끼치는 게 그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목표가가 제 목표가였거든요, 사실은요. 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네, 아주 그 밸류에이션 설정도 적절하게 두 분이 같이 네, 하셨나요? 아니 제가 예. 타방송국에서 욕도 얻어먹었거든요. 계란은 뭐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비중에 제가 대한 지적이 나름- 없으셔서.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한 건데, 제가 20만 원 될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려고 그랬거든요. 비 올 때까지. 그래서 네. 했는데 20만 원을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항상 자주 보는데, 진단이셨다고. 예.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차장님 한마디 남겨주세요. 너무 훈훈한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컨빅션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비중이 100%든 120%든 레버리지를 껴서 매수를 하셨던 간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저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은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위험 회피 변경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구루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의기소침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도 딱 입절가가 나갔는데요. 잘 목표 지점에 도달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리노공업, 후공정 테스트 관련 업체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실적 변동성 적은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성장 보여주고 있고 높은 마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 변경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종업체 대비해서 상승 여력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4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스타챔피온님께서 성신양회 9,05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성신양회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3.38%가 오른 9,8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네, 이 종목이 3월에 한번 좀 튀었고요. 또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데요. 시멘트주 성신양회 전략 세워주시죠. 시청자분께서는 바닥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 업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투자 심리도 이 섹터 자체가 자금이 들어올 섹터는 또 아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으신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매수 단가가 되게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잃을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일단 전반적으로 시멘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차피 건설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최근 들어서 그 건설 업황을 보면 원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원가율이 결국은 다 재료값인데, 네. 이거 시멘트 가격 인상분이랑 뭐 레미콘 운임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건설사들의 다 전방위적으로 전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이런 어떤 시멘트 업종에 대한 이익 마진율 개선이 일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게 성신양회 같은 경우가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봤는데 작년도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2022년 12월 달 실적인데 영업이익단에서 마이너스 2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올해 1월 달에도 연결지어서 연결고리가 이어진 것 같은데 요거는 일회성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깨질 건 없어 보이는데 다만 업사이드로 제한이 돼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는 구간인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양회입니다. 전방산업 건설 업황이 부진하지만 잃을 게 없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여력은 다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 기대를 낮추면서 목표가는 12,000원으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8,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유튜브 채팅창에 영선제이님께서 유니셈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055원. 15% 비중 있으십니다.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유니셈 오늘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1.86%가 하락한 9,500원 선이고요. 이 종목이 3월부터는 바닥을 딛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유니셈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나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유니셈 종목 상담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은 또 보는 뷰가 시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셈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그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있어서 유니셈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 모델과 고객사의 전략과 약간의 좀 약간 동등화되고 있는 어떤 전략이 좀 맞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니셈의 실적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싸지는 않아요. 이게 멀티플 기준으로 13배, 14배 정도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동종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하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 지금 싼 주식이 없죠. 다 실적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그 유니셈 같은 경우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적자난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주가는 하나도 안 깨진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유니셈도 이런 부분들은 좀 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 3분기 실적도 분기당 영업이익당 기준으로 한 80억 정도, 9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 회사는 한 버퍼가 한 280억 내지 300억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컨센서스가 나왔지 않네요. 컨센이 작년 실적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그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 2,9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멀티플 기준으로 한 10배, 11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 기점으로는 한 15%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넓게 잡아서 7,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확대 수혜주인데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최근에 좀 부진하다는 점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확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스크러버, 칠러 등을 생산하고 있는 유니셈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2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딴거지님께서 오늘 팔았어야 했는데 라면서 종목을 주셨어요. 하이로코리아를 28,000원에 매수를 하시면서 7월 중순에 매수하셨다고 남겨주셨고요. 6%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부탁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로코리아가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10% 넘게까지 올랐다가 6.8% 상승한 29,850원 선에 마감됐고요. 시청자분께서 뭐 한 5% 내외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하이로코리아 빨리 좀 매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보유하신 지 한 달 정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한 2, 3주 정도 되셨는데 하이로코리아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저희 피팅 업체들은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는 업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태강이랑 성강밴드 이런 어떤 경쟁사들 기점으로 봤을 때 하이로코리아가 제일 지금 현재 밸류로는 싸요. 그래서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3,8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이 컨센서스가 4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부담되는 자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피팅 업체들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섹터가 하나가 있죠. 이 조선사들인데 오늘 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들 주가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수주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보더라도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업사이드를 한 10% 이상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황이 좋은 기점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점으로는 멀티플 그냥 경쟁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멀티플 12배 받는다라고 쳐줘도 충분히 여기서는 32,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6개월 기점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 넓게 잡아드려서 60일선 깨지는 자리인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가 7월에 고점 경신을 하고 나서 쉬어갔다가 곧바로 지금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고점 경신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싶으시죠. 고점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수익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나왔는데요. 하이로코리아 2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고요. 조선주, 전방산업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 하이로코리아의 주가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선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에서 뿌니님이신데요. KH바텍
19,932원에 비중 30% 있으십니다. 비중이 많아서 고민이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KH바텍 볼게요. 오늘 1.9% 하락하면서 18,11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10% 정도 손실이시고요. 또 폴더블 폰 우리나라가 또 혁신 주도하면서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이쪽으로 스마트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전략 주시죠. 네, KH바텍은 제가 좀 약간 애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그 폴더블 휴대폰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높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기 스마트폰 쪽에서 변화와 혁신이 좀 일어났었던 부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뭐 과거에 보면은 아이폰을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없는데 아이폰 전이 아이팟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이팟을 기점으로 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MP3를 들을 수 있었고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을 이루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더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상의 어떤 변화를 주기가 이 사용자들의 인지를 뭔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뿜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제한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탑라인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KH바텍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힌지 쪽은 기술력과 그리고 제품의 안정성은 그 누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티어 1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하게 그 유튜브 링크 난 걸 봤는데 어느 유튜버가 해외 유튜버가 24시간 동안 모토로라 휴대폰 폴더블 폰과 삼성의 폴더블 폰을 몇십만에 접어서 어떤 휴대폰이 더 안전하고 빵빵하냐를 대결을 하는 거였는데 모토로라는 몇 회 접지도 않고 박살이 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휴대폰은 여전히 이렇게 접고 있는 걸 제가 아침에 잠깐 봤었던 오늘의 그 기억이 있는데 이로 보면 KH바텍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뛰어나죠. 그 누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은 뛰어난데 그리고 회사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전방 산업이 좀 이게 팡팡 터트릴 만한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휴대폰 자체가 가면 갈수록 제품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무슨 뭐 아이폰 시리즈 어떤 거 나올 걸 기다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변경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요즘은 제품 순환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폴더블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바꾸려는 어떤 니즈가 좀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라는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을 만한 매수 자리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릴 때는 이 목표 주가로 봐서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리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가 신제품이 나오게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 분기를 포함해서 그 다음 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분기까지 지나가게 되면은 신제품이 좀 약간 공백기가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매출이 좀 약간 비는 현상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KH바텍 같은 경우는 신제품 효과를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옆사이드로 목표 주가는 22,8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00 이상 깨지는 구간인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스마트폰의 혁신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이 이 종목의 약점이었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된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는데요. 힌지 기술력 뛰어나고 밸류에이션도 싸지만 현재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상승 여력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는 17,000원 잡았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한솔케미칼 22,5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맞으신가요? 네네. 22만 5천 원이시죠? 네네. 예, 20% 비중 있으십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갖고. 예. 20% 정도의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요. 한솔케미칼 오늘 종가가 0.27%가 하락한 18만 7,800원 기록했습니다. 가격을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좀 뭐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팔아야 하는지 그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이 필요할지 아니면 반등 여력 볼 수 있을지 전략 알아볼게요. 차장님. 일단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구간은 약간 락바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게 보면 이제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이라이트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한솔케미칼 역시도 2022년도까지는 역성장 없이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2021년도 피크를 찍고 영업이익이 1,900억까지 찍고 2022년 작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작년부터는 OP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 성장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익률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탑라인도 줄고 마진율도 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한 실적에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랑 프리코서를 납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들 주가 흐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있는 섹터들은 다 올라갔어요. 심지어 제가 좀 약간 강하게 말씀드렸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분기 적자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투자자로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겪어보면 이 종목의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이 한솔케미칼은 대세 상승장일 때는 주가가 흐름을 타서 꾸준하게 추세가 꺾이지 않고 1년 내내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게 호황기를 접어들고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주가가 1년 내지는 2년 겹쳐서 박스권 장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간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구간일 텐데 시청자분께서는 좀 현금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올해 주가 상승은 조금 포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년도 하반기 노리고 목표 수익률 20% 이상 잡는다라고 보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여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내년도 하반기로 잡아서 추가 매수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시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30만 원. 현재 멀티플 기점으로 타겟 멀티플 18배로 잡아드려도 지금 구간에서는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는 현재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주가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멀티플 기점으로 보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일 텐데
내년도는 사실은 다들 저도 전망치는 모르지만 다들 반도체 섹터들 내년부터 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내년도 노리고 타겟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2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한솔케미칼에서 저기 케미칼에서 응급제 뭐 그 얘기 나와갖고 저도 좀 투자를 한 건데 그쪽에는 뭐 없나요? 응급제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요게 한솔케미칼이 저기 응급제 관련된 비즈니스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그걸 노리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뉴스 같은 거 기사 찾아보시면 한솔케미칼이 뭐 응급제 바인더 무슨 뭐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을 텐데 지금 한솔케미칼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그런 재료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는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내년에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예, 플러스 알파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솔케미칼 전략 나왔습니다. 일단 뭐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둔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에도 소외되고 있는 구간. 목표가는 27만 원, 1차, 2차 30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할까요? 시장이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저번 주에 전략 말씀드릴 때 2분기 실적들 다 나온 종목들 중에 주가 좀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뭐 메이톡스나 케어젠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논리가 좀 약간 맞지 않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구간은 약간 테마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모든 수급이 다 그런 테마주 쪽으로 다 쏠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조금 약간 조심스러울 구간이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너무 얘기가 3,000% 빠졌던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2분기 실적이 이제 이번 주 되면은 다 끝나갈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일부 좀 받았었던 조선 반도체 이런 주도주들 업종으로 갈 만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가 지금 구간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이 깨지지 않은 종목들 중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PSP, 동진세미캠 이렇게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 장세에서 시장 대응이 어지러우실 수 있는 구간 2분기 실적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실적 모멘텀을 갖춘 종목 가운데 기간 조정 일어난 그런 종목군들 관심 가져보자. 조선 반도체에서 종목 꼽아드렸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문상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내일 이 시간도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